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법률로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용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여러분 사업 주체, 사업 시행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사업 주체나 사업 시행자 같은 말이죠.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하느냐, 사업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공공 방식이 있고 민간 방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공공 방식은 조합 설립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누구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공공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공공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은 또 조합을 설립해야죠.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조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죠. 즉 조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현행 법상은 4분의 3 동의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각 동별 또 동의 요건이 있죠. 각 동별로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토지와 등이니까 여러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맞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또는 이제 그 구역 내에 이를테면 지상권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자로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현행 법상 각각 사업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틀려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에 따라서 내가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 정비 사업에는 3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비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 정비구역, 그러니까 뒤에 이것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에 구역이 이제 지정됐어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되어야 이게 정비구역이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방식으로 한다면 가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공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많이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공공 방식이 아니라 조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민간 방식인데 그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는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75%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비해서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의서를 좀 더 많이 진구해야 되죠. 25% 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과반수니까 50% 정도이고 그런데
이거는 조합 방식은 75%니까 25%더 받아야 되네요. 그죠? 25%를.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조합 설립이 되면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 이겁니다. 물론 세 가지 다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이죠. 대개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대개 있죠. 대개. 근데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주로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있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죠. 결국은 토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화를 해주죠.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또한 이제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 아니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상권자라고 합니다. 그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여튼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는 지상권자 이 각각을 전부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내에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물이 있고 그 부속 토지가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건물만 있는 사람이나 또는 토지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택 유형 중에서 이것도 주택법의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주택법에서 주택 유형을 분류할 때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죠.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집이 있고 그 부속 토지가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이 문제예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뭡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여러 그 형태의 이름으로 있죠.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서 토지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있는 것은 공동주택만 있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뭐예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가구는 대개 19세대 이하, 종전에 그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19세대 이하로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19세대니까 이 무슨 빌, 또 심지어 연립주택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연립주택이 아니죠.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죠. 이게 무슨 빌 하면 몰라요. 빌 하면 이게 연립주택도 빌이고 다세대 주택도 빌이고 다가구 주택도 빌이에요. 이게 나중에 재건축할 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재건축의 경우 뭐라고요?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분양권이 없는 거예요. 19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부 팔아요. 무슨 빌해서 그 연립주택인 줄 알고 사는데 결국은 어때요? 토지가 없는 거예요. 건축물은 분할 등기 전부 다 돼서 구분 소유권으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등기부에 별도 이 건축물 등기가 다 돼요. 근데 토지는 한 사람이 소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분양권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빌라, 무슨 뭐 연립주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음은 이제 정관. 뭐 이것은 뭐 상법상의 정관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단체의 규율, 조직이라든가 구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한 거. 이게 정관이죠. 이것은 어떤 특별법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정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것도 확대해 보면 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예를 들면 공공방식의 경우는 조합이 아니죠. 공공에서 사업 주체가 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대표의 회칙, 규약 이것이 전부 다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공공사업을 할 경우 토주택공사, 뭐 LH나 SH 뭐 그죠? 또 신탁업자가 또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작성한 시행 규정 이런 것들은 다 정관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일, 그게 바로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